세상에는 처음부터 어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말은 조심스럽고 태도는 단정하고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단단함이 안전에서 온 게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했던 시간에서 왔다는 걸 알게 돼. 그들은 돌봄 속에서 자란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자랐어. 원래라면 시끄러워도 되고 이기적이어도 되고 틀려도 되는 나이에 먼저 조용해지는 법을 배웠고 눈치를 보고 어른들이 불안해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쪽을 선택했지. 그 조숙함이라는 건 사실 성장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반사였던 셈이야. 감정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어른들 사이에서 안정이라는 게 늘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서 표정과 말투, 방 안의 공기를 빠르게 읽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거든. 그 아이는 자신을 한 발짝 뒤에 두고 타인을 관찰하는 법을 익히고 긴장이 커지기 전에 먼저 누그러뜨리는 법을 배우고 나이에 맞지 않는 짐을 조용히 짊어지는 데 익숙해져.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아주 일찍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능력이 생겨나. 말보다 먼저 감정을 읽는 능력,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예감하는 능력,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버텨내는 능력. 하지만 어떤 능력도 공짜는 아니야. 그 대가는 아무 생각 없이 웃고 기대도 되는 시간이 끝내 오지 않았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를 배울 때 그들은 이미 사람들이 나에게 뭘 기대하지? 라는 질문에 익숙해져 있었고 피곤하다는 신호가 쉬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걸 배울 때 자신이 멈추면 누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먼저 배워버렸어. 밖에서 보면 칭찬받는 그 모습, 성숙하고 믿음직하고 번거롭지 않다는 평가는 정작 그들이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모르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해. 돌봄을 받는 쪽이 아니라 늘 돌보는 쪽이었고 기대는 법보다 버팀목이 되는 법에 익숙했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할을 잘 해낼수록 내 가치는 모든 걸 괜찮게 유지하는 데 있다는 믿음 속에 더 깊이 갇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는 사랑받기 어렵고 유용하고 필요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안전하다는 걸 배워온 거야. 그 믿음은 자라서도 조용히 따라다니며 선택 하나하나, 관계 하나하나,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곳곳에 스며들어. 마치 손을 놓는 순간 안전은 사라진다고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해주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일은 없어. 다만 무게의 이름만 바뀔 뿐이야. 책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의무가 돼서 여전히 어깨 위에 올라와 있지.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감각을 안고 어른이 돼.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해져.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이 고요가 곧 무언가 나쁜 일의 전조처럼 느껴져. 아주 깊은 곳에서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이미 배워버렸거든. 그래서 이들에게 휴식은 보상이 아니라 위험에 가까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면 괜히 스스로를 나무라게 돼. 신경계 안에서 가치와 안전이 아주 이른 시기에 생산성과 뒤섞여 버렸기 때문이야. 관계로 들어가는 방식 역시 그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어. 이들은 종종 금이 많고 복잡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 고통을 좋아해서라기보다 그 안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불안정함은 어쩐지 익숙하고 예전 집처럼 느껴져.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 가운데 서서 모든 게 무너지지 않게 붙잡던 역할 말이야.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때 그제야 자기 자리가 생긴 것 같고 기대어 오는 모습을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해. 늘 더 강한 쪽이었던 탓에 무의식적으로 균형이 처음부터 맞지 않는 관계를 선택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떠안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오래 기다리게 돼. 그와 함께 조용하지만 끈질긴 통제 욕구도 따라다녀. 완벽주의나 과한 걱정, 끝없는 생각은 성격이기 이전의 방어 전략이야.
모든 경우를 미리 계산하고 모든 걸 잘 해내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혼란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른의 세계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아. 손이 닿지 않는 일도 있고 고칠 수 없는 감정도 있고 구해낼 수 없는 사람도 있어. 현실이 그 오래된 믿음과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더 지쳐가. 상황에 실망하는 걸 넘어서 모든 걸 지키지 못한 자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스스로에게 실망하니까. 그렇게 조금씩 그들의 삶은 과거의 불안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애쓰는 연속이 되고 정작 그 끝없는 애씀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조용히 말려가고 있다는 건 잘 보이지 않게 돼. 잠을 푹 자도 사라지지 않고 휴가를 다녀와도 해결되지 않으며 몇 마디 말로는 정확히 부를 수도 없는 피로가 있어. 뼛속까지 스며든 탈진 같은 감각. 몸 전체가 너무 오랫동안 긴장한 채 살아와서 힘을 빼는 상태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야. 신경계가 계속된 경계 속에서 자라면 완전히 꺼지는 법을 배우지 못해. 다만 뚜렷한 불안에서 낮고 은근한 긴장으로 형태만 바꿀 뿐이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괜찮아 보여도 그 안쪽에는 늘 한 부분이 깨어 있어. 귀를 세우고 공기를 읽고 아주 작은 위험 신호라도 놓치지 않으려 기다리고 있어. 이런 지속적인 경계 상태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소진돼. 약해서가 아니라 진짜 쉼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야. 더 마음 아픈 건 그 피로가 종종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함께 온다는 거야.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도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한 순간 속에서도 자신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대신 여전히 흐름을 살피고 분위기를 유지하는 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어릴 때부터 어떤지 묻는 사람이 아니라 버텨주는 사람에 익숙했으니까. 그 조용한 노력들을 알아채는 사람은 많지 않고 모든 게 괜찮아 보이기까지 치러온 대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더 적어. 어렵게 피로를 말해도 종종 지나치게 예민하다거나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가진 걸 모른다는 식으로 오해받아. 그러다 보니 또 하나를 배우게 돼. 말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그렇게 점점 이들은 강하고 믿을 만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아주 능숙해져. 대신 상처받기 쉬운 부분은 깊이 숨겨두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닿지 않게 해. 그래서 느끼는 고독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껍질 너머의 자신을 정말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데서 와. 아이러니하게도 더 지칠수록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건 더 어려워져. 속으로는 내가 약해지는 순간 익숙한 역할이 무너지고 그와 함께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도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다시 몸을 조이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탈진을 아는 채 계속 나아가. 그러다 결국 몸이나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결코 부드럽지 않은 방식으로 멈추게 되기도 해. 회복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강해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해져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데서 시작돼. 너무 이른 나이에 짐을 짊어지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첫 단계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야. 과거에 분명한 상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원래는 어지러워도 되고 틀려도 되고 기대도 되었어야 할 어린 시절이 자기 통제와 자기 책임 속에서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 그 일에 대해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건 투정도 아니고 누구를 탓하는 일도 아니야. 빼앗긴 것에 제 이름을 다시 붙여주는 과정에 가까워. 그 슬픔이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의 중요한 구분이 생겨나. 자신의 가치와 얼마나 쓸모 있는가가 다른 것이라는 감각이야. 오랜 시간 동안 이 둘은 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서 잘해내고 도와주고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져 왔지.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지쳤다고 해서,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군가의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아. 이걸 믿는 건 쉽지 않아. 지금까지의 삶 전체와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때 아주 위험하다고 느껴졌던 일을 조금씩 시도하게 돼. 자신의 필요를 말로 꺼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괜히 미안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해. 도움을 받는 일이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짊어지게 할 때마다 신경계는 새로운 걸 배워. 손을 놓는다고 해서 항상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그와 함께 너무 오래 긴장해 있던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도 시작돼. 피로는 더 이상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신호가 돼. 쉼은 모든 걸 끝낸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기본적인 필요가 되고, 그렇게 조금씩 자신과 맺는 관계가 달라져. 부드러움이 약함으로 취급되지 않고 돌봄을 받는 일이 가치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 관계. 이 길은 느리고 굽이도 많고 의심이 따라붙는 날도 많아. 그래도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권리,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된다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이야. 어느 순간 그 긴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면 알게 될지도 몰라. 오래도록 찾아왔던 건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감각이었다는 걸. 치유는 과거를 지워주지도 않고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기술들을 없애주지도 않아. 다만 그 기술들이 쓰이는 방향을 조금 바꿔줄 뿐이야. 공감하는 능력은 더 이상 타인의 목까지 짊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 다리가 되고, 예민함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 굳이 앞서가지 않아도 되는 더 안전한 공간 안에 놓이게 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 희생으로 거래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워간다는 거야. 누군가가 늘 더 강해야 하거나 더 이해심 많아야 하거나 더 많이 견뎌야 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관계도 있다는 것. 그런 연결 속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낯설고 어쩌면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몸이 오랫동안 높은 감정의 강도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안전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 덜 극적이지만 대신 더 오래가는 안전. 그러다 보면 평온해지기 위해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은 조금씩 자리를 내주고, 실수가 있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생겨나. 그리고 아마도 이 과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거일 거야. 스스로 곁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경계병이 되지 않아도 되는 능력. 죄책감 없이 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야만 자신의 가치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믿음. 그 감각이 뿌리내릴 때 삶은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더 진짜가 되고 더 가벼워져. 그리고 처음으로 어린 시절 전체를 어깨에 올려놓지 않은 채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돼.